세계 주요국이 인플레이션에 경계심을 풀지 못하는 가운데 유럽만 다음 달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지난주 물가 상승 속도가 올해 들어 처음 둔화했다고 발표하자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퍼졌으나 정책 당국에서 다른 메시지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도로 신중해졌습니다. 제넷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24일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든 미국인이 아직 많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부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금리를 내리기 전에 인내를 가지고 물가 안정을 더 확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15일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4%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낮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지난주 공개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도 물가가 쉽사리 안 잡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담겼습니다. 의사록은 위원들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에 관한 불확실성에 주목했다며 최근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데 동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다양한 참석위원이 인플레이션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추가 긴축을 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요주의 이슈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3일 기준금리 동결 후 기자간담회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올랐으니 당연히 물가 상승 압력도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지만 하반기는 0.1%포인트 높였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주요국 중 가장 먼저 다음 달 6일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CB 정책위원인 프랑스와 빌르루아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물가에 관해 자신감이 생겼으므로 이변이 없는 한 6월에 첫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통계당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4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다만 높은 임금 상승률이 물가를 자극할 것이란 걱정이 다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CB의 올해 금리 인하 폭 전망치가 이번 주 초 0.67%포인트였는데 23일 임금지표 발표 후엔 0.58%포인트로 축소됐습니다. 23일 발표된 유로존의 1분기 협상 임금 인상률은 4.69%로 작년 4분기 4.45%를 웃돌았다. 유로존 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1분기 이후 4%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선 유로존 임금 지표가 앞으로 금리 경로를 정하는 데 주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1분기 임금 상승 때문에 ECB의 6월 금리 인하 일정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지만 정책 기반자들이 추가 금리 인하를 약속하기는 불안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G 글로벌 거시 연구 책임자인 카스턴 브르제스키는 물가 상승률이 2% 선으로 내려가지 않고 2에서 3% 범위에 머물 위험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과제인 일본은 사정이 다릅니다. 일본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대로 작년 동월 대비 2.2%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전월보다 0.4%포인트 낮아지면서 2개월 연속 둔화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에 관해 소비가 아직 약한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조심스러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한국과 미국, 일본의 삼각협력 강화를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졸업식 축사에서 인도 태평양에서 우리는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동맹을 창출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과 한국을 하나로 구축했다며 이는 누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본, 필리핀과 삼각협력 등도 거론하며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양안 관계를 지원하며 베트남과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선서가 헌법을 향한 것이며 특정 정당이나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사실상 대선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우회 비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축사에서 2020년 웨스트포인트 졸업생들에게 보낸 선배들의 공개 편지를 언급하며 1천여 명의 웨스트포인트 선배들이 4년 전 졸업생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며 여러분의 선서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그들은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분의 선서는 국내외의 모든 적들을 향한 것이라며 여러분은 미국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한 2020년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서는 그들의 선서는 군주나 정부, 정당, 독재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이 낭독됐습니다. 여기에는 1천여 명 이상 육사 동문들이 서명했습니다. 해당 행사 직전 군 경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 촬영에 앞서 백악관에 모인 평화 시위대를 강제 해산해 논란을 산 바 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재대결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자의 반민주적 행태를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재확인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잔인한 독재자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우리는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어 푸틴은 터가 조각날 것이라고 확신했다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지속적인 경각을 전제로 한다며 모든 세대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연설을 맺었습니다.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직원들을 감시하고 괴롭혔다는 의혹들을 부인하면서 억측과 비방을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 대표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55분 분량의 이 동영상은 강 대표와 그의 배우자인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가 두 사람을 둘러싼 의혹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강 대표는 훈련사로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좋은 대표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대표로서 부족해 생긴 이 문제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해명하고 저한테 섭섭한 부분이 있던 분들이 계셨다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정말 많은 억측과 비방들이 있는 걸 알고 있고 많은 허위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멋진 직원과 훌륭한 훈련사들이 계셨던 제가 일했던 곳을 억측하고 비방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그만 멈춰달라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영상은 세간에 알려진 의혹들에 대해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질문을 던지면 강 대표 부부가 대답하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직원들을 CCTV로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 대표는 CCTV는 감시의 용도가 아니다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는 도난이 있을 수도 있고 외부인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CCTV가 필요했다며 한두 분이 CCTV에 감시당하는 것 같다고 계속 불만을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절 선물을 반려견 배변 봉투에 담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주문을 잘못해서 선물 상자에 담기지 않은 상품이 왔고 직원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눠 가지라고 했다며 몇몇 분들이 비치돼 있는 배변 봉투에 담아 가셨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려견 네오가 방치된 채 숨을 거두게 했다는 의혹에는 직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저녁 늦은 시간이나 아침 일찍 회사에 가 있는 일이 많다. 아침마다 레오를 돌봐주고 물로 닦아줬고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같이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훈련비를 입금하지 않은 견주에 반려견에게 사료를 주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보듬컴퍼니는 위탁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우리 회사의 프로그램을 아예 모르는 분이 한 얘기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개 목줄을 던지거나 폭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 대표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듬컴퍼니 폐업과 해고 통보,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먼저 휴일에 해고를 통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까운 훈련사들에게는 전화로 회사 사정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털어놨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최고의 교육센터를 만들자는 낭만을 갖고 일했는데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훈련사들에겐 충격이었을 수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그만둬서 폐업을 결정했다는 의혹에는 그렇지 않다며 채용하려면 할 수 있다.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과 함께 일하던 분들하고 헤어지는 게 맞물렸을 뿐이지 그분들이 그만둬서 폐업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표는 한 직원에게
9천원가량의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분은 월급을 받는 일반적인 사원이 아니라 발생시킨 매출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자 계약을 맺은 분이었다며 그분이 일을 그만두신 뒤에 환불이 많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제외했더니 입금해드릴 돈이 9,670원이었다. 정말 임금을 떼먹으려는 생각이었다면 그걸 왜 입금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